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시죠. 지난번에 방정식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했어요. 빠졌던 사람들은 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우리가 일단 방정식의 요는 이겁니다. 등호. 요 등호라고 하는 녀석이 맞는 말이 되게끔, 한마디로 자, 참이 되게끔 해주는 미지수 x, 미지수. 자, 요게 참이 되게 해주는 미지수 값. 요 녀석을 해라고 하고요. 요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그쵸? 요게 기본 원칙이고 기본 틀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자,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죠. 자, 차수, 개수, 항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함은 해당하는 문자식에서 최고차,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 1차다 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이 5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제일 차수가 높은 게 x 1차니까 1차 방정식이고요. 그럼 이 녀석은, 자, 2x 더하기 y가 3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기? 이거 몇 차게? 이것도 얘도 1차, 얘도 1차. 제일 높은 애가 1차잖아. 그쵸? 그래서 1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냥 미지수 개수가 다를 뿐인 거지. 개수가 다를 뿐인 거지. 차수는 둘 다 똑같이 1차, 1차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요 방정식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항상 이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해를 구하시오. 아니면 또 무슨 말이 들어가나? 얘를, 이 방정식을 푸시오. 요런 말이 들어가는데 요거 둘 다 같은 말이고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 등호가 맞는 말이 되게끔 해주는 미지수 값을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요? 뭐 첫 번째 거 한번 보면 요 녀석? 요 밑에 건 치우고. 아니야. 자, 요 녀석을 보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한다? 이 녀석의 해는 결국 이 미지수의 값을 뭘로 해야 되느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항상 뭐 이항을 한다 어쩐다 말고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결국 이 미지수 값이 얼마가 돼야 이 방정식이, 등식이 맞는 말이 되느냐 그 값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뭐로 정리해요? 항상 x는 뭐뭐뭐뭐다 형태로 정리를 해서 x가 이 값이면, 요 값이면 요 등식이 참이 됩니다 라고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x 미지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얘가 요거일 때 x가 2면 들어갔을 때 2 곱하기 2 해서 4 더하기 1이면 5 맞는 얘기니까 요 맞는 얘기 해주는 게 누구냐라고 해서 이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2차 방정식도 똑같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은 다시 얘기하면 최고 차수가 2차인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했더니 얘가 0이더라.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얘 x 미지수 x 들어있는데 최고 차수가 2차인 녀석이 있으니까 뭐야? 2차인 방정식이다 요 얘기입니다. 여기가 3차면 뭐겠어요? 3차 방정식이고 4차면 4차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요 녀석은 x 곱하기 y 마이너스 4가 0이다.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이것도 2차 방정식이죠. 왜? 얘가 2차 항이니까요. 맞지? 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제곱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문자 항들을 봤을 때 제일 차수가 높은 녀석이 몇 차냐 가지고 이름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해를 구하시오. 아니면 요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을 때 결국 뭐야? x에다 어떤 값을 넣었더니 요 식이 0, 오른쪽 우변이심이 0이잖아. 그럼 이 왼쪽도 뭘로 끝나야 돼? 0으로 끝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거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x가 그래서 뭐냐? 요거 구하는 거예요. 응? 여기다 무슨 값을 넣어야지 0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차식일 때는 단순히 여기에서 양변에 뭐 빼주고 그냥 앞에 계수 곱해져 있는 거 나눠주고 하면 바로 x는 뭐 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복잡하게 할 게 없었는데 2차식부터는 뭐야? 이 미지수가 두 번 곱해진 녀석이 있고 그거보다 4 뺀 녀석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단순하게 저런 식으로 이항하고 양면에 뭐 등식의 성질 갖고 해서 처리가 안 끝나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x를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냥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뭐냐면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미지수 요 두 개 미지수 있는 애들 남기고 양쪽에 10 더해줬더니 요걸 했더니 10이다. 그럼 뭐야?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를 했더니 이게 10이더라. 이 말은 또 뭐지? 무슨 값인지 모르겠는데 4 차이 나는 녀석 둘 곱했더니 10이었다. 요 얘기죠. 그럼 얘 숫자랑 얘 숫자가 뭘까? 직접 넣어보면서 찾아봐도 돼요. 방정식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응?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넣어보고 여기다 직접 넣어보고 해서 찾아도 되는 걸.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식이 좀만 복잡해지면 뭐야? 찾는 과정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찾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를 그냥 생각하는 거야. 항상 수학할 때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요 두 녀석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얘를 요렇게 만약에 곱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0이든가 그럼 0 곱하기 뭐시기 했을 때 0이고 아니면 얘가 0이면 0 곱하기 뭐 했을 때 또 0이고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인수분해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요 인수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약수입니다. 약수. 약수의 다른 표현이고요. 결국 나한테 준 어떤 식을 약수 곱하기 약수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0 곱하기 뭐 했을 때 0이고 0 곱하기 뭐 했을 때 0 될 테니까 요러한 모습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항상 무슨 형태로 이어져야 돼? 곱과 곱의 형태로만 나와야 됩니다. 덧셈 뺄셈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의 곱하기 형태로 들어가 주는 게 인수분해를 하는 건 거예요. 우리 소인수분해 하면 더하기 빼기 없잖아. 항상 2의 몇 제곱 3 뭐 얼마 5 얼마 이렇게 들어가지. 그죠? 그 소인수분해를 인수분해를 약수를 소수로 분해를 하면 이게 소인수분해인 거고 인수분해를 문자식에서 분해를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인수분해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하겠죠? 같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돼? 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애들이 있고 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수분해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도 들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항상 완벽하게 인수 곱하기 인수.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런 거지. 뭐 17을 인수분해 해봐라 하면 얘는 1 곱하기 17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소인수분해 한 거죠 지금. 맞지? 그럼 인수분해를 해라 하면 어떤 경우까지 이런 거 있는 거냐면 뭐 3 곱하기 3분의 17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것도 인수분해라는 소리야. 문자에서. 이게 지금 숫자니까 사실상 얘도 약수가 아니니까. 약수는 정수여야 되죠. 약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안 되겠지만 무슨 수인지 모르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뭐 상황에 딱딱 안 떨어지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 얘를 그냥 이 식 자체를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처럼 요 식 자체를 그냥 x는 뭐뭐뭐뭐다 형태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뭐 인수분해고 뭐고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지 않나? 그치? 1차 방정식 할 때처럼 등식의 성질 딱 써서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주면 걔가 곧 뭐야? 해인 거잖아. 맞지? 해는 뭐야? 이 미지수, 이 등식을 참으로 하는 x 값이에요. 그럼 얘 들어가면 이거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야? 왼쪽에 x만 남기고 다 정리해주면 걔가 곧 해라는 소리잖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드는 게 근해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돼? 그냥 일반항을 써요. 저런 특수한 상황 말고 몰라. 미지수 모르겠어. 미지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근데 이걸 x만 남기고 다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과정이 뭐예요? 얘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요걸 완전 제곱 만들면 예를 들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x-2의 전체 제곱 들어갈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2의 전체 제곱 남기고 요거 넘어간 다음에 요 제곱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애 넘겨주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원했던 곧 x는 뭐뭐뭐뭐다 형태로 정리가 끝나죠. 그럼 얘가 곧 해인 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야? 인수분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왜? 나는 절대 그냥 x가 뭐다 라고 하는 거를 구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게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 아니라 일단 얘를 저 과정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자, a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자, bx 그다음 c는 그냥 밖에다 빼놓고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나머지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요 안에 있는 녀석들만 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2a분의 b의 제곱. 자, 요걸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냐면 이 1차항 계수의 절반 그리고 절반의 제곱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절반이 뭔 소리냐면 완전 제곱으로 묶여서 들어갈 때의 얘기입니다. 그치? 1차항의 절반이 들어갈 거거든, 계수가. 우리가 요거 x-a의 전체 제곱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였어? 원래 안에 들어있던 게 요 1차항 계수의 절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절반, 요 녀석의 제곱이 나는 필요하죠. 완전 제곱으로 묶어주려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절반과 절반의 제곱,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은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했었냐? 여기에 사실상 근데 이거 자리 모자라겠는데? 요 녀석만 따로 좀 빼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2a의 b의 제곱. 그지? 얘가 필요할 거고 얘를 내가 임의로 넣은 거니까 원래 맞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시 빼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죠? 내가 마음대로 더한 거니까 다시 빼야지 이게 0 되면서 원래 없던 애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자, 여기에서 또 잘라. 이걸 기준으로 잘라. 그래서 얘까지만 괄호 안에다 남기고 얘를 밖으로 내보낼 거야. 그럼 얘가 괄호 밖으로 나갈 거니까 뭐야? 이 앞에, 괄호 앞에 있는 요 A랑 곱해져서 나갈 거예요. 맞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A가 곱해져 있을 거고, 요것만 해서 괄호 묶을 거니까 완전 제곱하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요렇게 완전 제곱이 묶일 거야. 근데 얘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요. 나오면서 A 곱해져서 나올 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그 다음 C 남아있는 거.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해줘? 요 상수항 파트, 저 이쪽. 왜냐면 제곱 풀어야 되니까. 등호 반대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얘는 곧, 얘는 곧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하나로 묶어서 통분시켜버리면 요 형태가 됩니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꼴이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뭐 해? 양변에 A를 나눠줄 거예요. 왜? 제곱 풀기 전에 나누는 거지. 자, 그러면 분모가 4A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얘 제곱을 딱 풀 거야. 풀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A분의 B가 될 거고, 자, 제곱 풀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루트 씌울 거예요. 근데 분모가 4A 제곱이니까 뭘로 나와? 2A로 분모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제곱 아니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대체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만 넘겨서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던 X는 뭐뭐뭐뭐다 라는 형태가 되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X는 얘도 분모 2A로 똑같으니까 그냥 넘겨서 합쳐버리면 되겠지. 플러스 B였던 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녀석 다시 그대로 오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2차 방정식일 때 A랑 B랑 C랑 개수가 뭐든지 상관없이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원하는 X라는 녀석은 뭐야? 요 형태로 나오게 된다로 정리가 되는 건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무조건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뭐라 불러? 이거를 근의 공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학교에서 배우던가 뭔가 이제 처음 배울 때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외운다고 해서 나쁜 건 없어. 나쁘진 않아. 뭐든 더 해서 나쁜 건 없어. 내가 말하는 안 좋은 사례는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디립다 얘만 외워놓고 숫자 집어넣는 숫자 놀이 하고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구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걸 외워갖고 숫자 놀이만 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꼭지점, 그치? 2차 함수에서 뭐 꼭지점, 축의 방정식, 뭐 기타 등등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2차 함수에서 나오는 모든 방법들이 다 이거 기반으로 정리가 되거든? 이게 근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끼워 맞추기 외우기식 하면은 여러분들은 뒤에 나오는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꼭지점, 뭐 그리고 판별식 D, 얘네 모든 것들을 다
개별로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하나하나를 다 다른 영단어로 외워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얘를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요, 얘네들은 그냥 얘 따라서 파생돼서 나오는 애들이라서 따로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1 더하기 1이 2야? 당연하지. 그치? 그렇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1 더하기 1이 2야? 그럼 1 더하기 3은 얼마야? 1 더하기 3은 4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로 외우냐고 우리가. 아니거든. 얘를 알면 1 더하기 3이 4인 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좀 보여줄 건데, 지울까? 지우지 뭐. 자, 그래서 방법은 여기 정리해놨고, 요걸 하나 써놓은 다음에, 쟤네들을 파트별로 쪼개서 볼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얘 어떻게 나온 애야, 얘? 아까 이 과정에서 쭉 돌이켜 봤을 때, 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어떤 결과로 나온 애일까? 어느 단계에서 등장하는 애지? 적골이 처음 보이는 때가 언제야? 지금 여기 쭉 봤을 때.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쵸? 이거 할 때 뭐예요? 왼쪽엔 뭐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밖에 없죠, 지금. 그쵸? 그럼 잘 봐. 얘를 여러분들은 판별식 D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판별식 D. 그럼 얘는 뭔가를 판별한다는 녀석인데, 자, 여러분들 판별식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얘는 뭘 판별한다는 얘야?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는 녀석이죠. 그쵸?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요거 가지고 근의 개수가 판별이 되지? 에 대한 이유를 이 형태를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따로 보시면 안 되고 방정식과 함수를 요거를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1차 때 생각을 해볼게요. 1차 때 자, 2x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x를 구해주는 게 우리는 방정식을 풀던 거야. 그치? 야, 그럼 두 번째 요걸 함수에서 했을 때는 자, 2x 더하기 1이 0이 아니라 y다 라는 걸로 바뀌고요. 맞죠? 여기에서는 뭐가 생겨요? 그래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그래프들은 무슨 녀석을 나타내는 걸까? 이 그래프는 어떠한 거의 결과지? 이때는 미지수 한 개고 식 한 개니까 정확히 이 녀석이 무슨 값인지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함수로 가게 되면 뭐야?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한 개인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때 나오는 해는 어떤 형태로 나오지? 순서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여야 이 등호가 만족이 되고, 예를 들어 x가 0이야? 그럼 여기 1밖에 안 남으니까 y가 얼마여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1이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0,1입니다. 그럼 x가 1일 때는요? x가 1일 때는 y가 3이어야 맞는 말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순서쌍들을 점을 다 찍어보면 요런 형태로 점들이 막 찍힌다 이거야, 결론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고, 이 점들을 실수 집합을 해서 다 이어서 그리니까 뭐가 돼?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이, 이런 식의 선이.
그래서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는 뭐가 존재하지? 여기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값이 있어. 그때가 언제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가 언제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러면 내가 위의 식을 보니까 그게 뭐랑 같아? 이게 방정식이었을 때의 값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수와 방정식 관계로 해서 살펴보면 결국 방정식을 풀 때 나오는 이 x값은 함수 입장에서는 누구랑 같은 거야? x절편, 요 x절편의 값과 같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0.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를 배우고 났으면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볼 게 아니라 함수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수는 이 모든 점들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방정식은 그 중에 뭐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의 해는 결국 누구였던 거야? 이 x절편이 결국 해였던 거야. 맞죠?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건 판별을 한다 그랬어. 뭐를? 근을. 그치? 근. 그래프에서 지나는 녀석이 근이고요. 방정식에서는 해인데 결국 같은 말이야.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근과 해가 같은 녀석이다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판별식은 뭐야? 그 2차 함수의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없냐를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뭐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녀석이 뭐?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날 거냐? 두 점에서 만날 거냐를 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x축과 이렇게 안 만나네? 그럼 뭐지? x절편이 없잖아. 그치? 안 만나면 x절편이 없잖아. 그럼 얘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1차 함수에선 그런 상황이 없어요. 왜냐면 직선이니까 무조건 어디선가 지나거든. 근데 2차 함수는 뭐야? 곡선이어가지고 점을 다 찍어보면 얘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 점 다 찍어보는 거야. 그래프의 제일 우선적인 방법은 점 찍어보는 겁니다. 직접 다. 그게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제일 정확하고 정석적인 방법. 내가 뭐 모르는 그래프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그리지? x 넣고 y 구해서 점 다 찍으면 돼. 수능에서도 그렇게 해. 내가 생소한 그래프가 나오면 찍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찍어보면 몰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 찍어서 그려보는 거 나쁜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려보면 2차 함수는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꺾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x축을 지난 현상은 아니야, 2차 함수는.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얘가 먼저 꺾어서 올라가 버려가지고 x축과 안 만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2차 함수부터는 뭐가 존재해? 해가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해가 없는 거. 이렇게 떠 있으면 해가 없는 거지, 지금. 그리고 2차 함수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뭐가 생기냐? x축과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딱 그 꼭지점. 한 점에서 만나는 딱 상황이 생겨요. 이때가 뭔 거야? 해가 한 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x축이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 그러면 x절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때가 뭐야? 해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번 보자. 그럼 얘가 떠 있을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가라앉아서 두 점에서 만날지 이거를 아까 이 식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식에서 다시 보면 지금 나 A까지 나눴어. 자, 그럼 요게 뭐야? 요거 완전 제곱이죠. 완전 제곱. 얘랑 여기를 따로 보는 거야. 따로 봤을 때 자, 얘를 하나의 2차 함수다라고 보면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치?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이니까 일단 x축에 붙어있는 녀석이겠죠. 요 녀석을 따로 보면 우리 약간 이런 거야. 1차 함수에서 자 y는 2x 얘랑 y는 3x-2랑 이거 교점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요 두 녀석이 같을 때를 해서 구하죠. 그런 거로 보는 거야. 자, 여기 하나가 하나의 2차 함수고 여기 하나가 이건 다 숫자잖아. 이게 상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fx 하나의 2차 함수로 보고 요 녀석을 y는 이라고 하는 상수로 봤을 때 봐봐. 그럼 이 2차 함수랑 이 녀석의 교점을 물어보는 건데 결론이 교점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일단 x축에 닿아 있는 애야. 완전 제곱이니까. 맞니? 여기가 완전 제곱이라서 닿아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y는 상수. 이 녀석이 만약에 음수야.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음수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면 맞나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치? 안 만나지. 그러니까 해가 있을 수가 없고 얘가 만약에 0이었어. 요 값이 계산했더니 y는 0이었어. 딱 완전 제곱이고 여기 0으로 끝났어. 그럼 뭐야? 딱 서로 여기서 만나는 요 케이스인 거잖아. 그럼 결국 해가 뭐다? 하나 있을 거고요. 제가 양수였어. 그럼 어떻게 돼? 두 개를 만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해돼요? 요거는 함수를 나눠서 봤을 때 이야기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형태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무슨 말로 볼 수 있냐면, 여기가 0보다 작잖아, 만약에. 0보다 작잖아. 우리 처음에 무리수 배울 때 그 얘기 했어. 여기 루트 안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실수에서는. 그치? 여기는 항상 양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곱근의 의미니까 양수가 아닌 경우가 있기가 힘들지. 이거 결과로 나오는 게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게 안에가 음수인 것도 뭐라고 불러? 허수라고 부르잖아. 존재하지가 않는 수라는 얘기예요. 맞지? 그럼 판별식 D가 요 녀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거든. 그럼 그런 숫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만족시키는 X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잖아. 없다고, 그런 수는. 그치?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게 뭐다? 없는 거야. 요 근이 없다의 이야기도 왜 없냐면 여러분들은 XY 그래프를 실수에서만 해요. 여러분들은 복소수 좌표 평면을 안 한다고. 그건 대학 가서 하는 거고. 대학 가면은 복소 평면이라고 복소수 좌표 평면을 해. 그럼 거기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을 XY 그릴 때 복소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로만 그려. 너네는 XY를. 그럼 실수 범위에서 그렸으니까 X가 허수가 나와버리면 그 수는 없는 건 거야. 여러분들 세상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그 수는 없으니까. 이때 만족시키는 X가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얘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여기가 없어. 그럼 X는 뭐밖에 없어?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X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경우가 뭐다? 해가 한 개 있는 경우인 거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를 가져? 얘가 0보다 커. 예를 들어 플러스 2라고 쳐볼게. 플러스 2라고 쳐보면 결국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2 한 거 한 개랑 마이너스 루트 2 한 거 한 개랑 해서 총 x값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가 2개 있다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래서 0보다 작냐 크냐 뭐 같냐 이거를
별개로 외울 게 아니라 x가 요런 형태로 나올 거야. 응? 그러면 내가 하는 판별식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 완전 제곱했을 때 들어가는 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거 따진다라는 얘기예요. 저걸 지금 문자로 봐서 그렇지 결론을 내면 뭐냐면 자, 이 녀석이 근이 2개일까 1개일까 없을까를 판단을 해보라고 했을 때 봐, 이거 완전 제곱 만들어. 그러면은 4가 필요한데 그치? 4가 필요해? 그럼 4 더해주고 4 내 맘대로 빼. 내 맘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빼. 그럼 요 마이너스 10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14로 바뀌죠? 근데 여기 완전 제곱만 남기고 넘길 거잖아. 그럼 넘어가면서 여기 뭘로 바뀌어? 14로 바뀌지. 걔가 루트 안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양수야 음수야 지금? 양수죠? 그러면 x는 뭐 더하기 루트 14, 뭐 빼기 루트 14 될 거니까 근이 몇 개일 수밖에 없다고? 2개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플러스 10으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4가 필요해. 근데 얘가 이미 4 갖고 있네? 4를 떼왔어. 완전 제곱 만들었어.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 6 남죠? 이 6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 완전 제곱 했다가 풀어내면 루트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런 거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뭐가 돼?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4가 딱 됐어. 깔끔하게. 그럼 뭐야? 이거 그대로 완전 제곱한 다음에 풀면 어차피 0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건 거지. 이해돼? 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론이 뭐니까. 완전 제곱했을 때 그 루트 안에 양수 들어가니 음수 들어가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음수 들어가는 건 뭐? 너네 세계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양수 들어가면 뭐? 하나 더해주고 하나 뺄 거니까 2개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인 거지. 무슨 소린지 이해하겠어요? 이걸 별개로 보면 안 돼. 이거 같이 보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요게 있어, 요게.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참수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잖아요. 그래서 저 근 한 녀석을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 요 한 녀석을 베타라고 표현을 하면 자, 우리가 말하는 저 알파는 저 식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2a 마이너스 b에 더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누구야? 베타야. 그치? 더한 거 오른쪽으로 더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빼기 한 게 누구야? 알파야. 맞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되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다 더하는 거니까 결론이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b에다 더한 거 이거 하나, 마이너스 b에다 이거 뺀 거 하나일 텐데 더하면서 부 다르니까 사라질 거잖아. 그럼 남는 게 결국 뭐야? 이것만 남거든. 그래서 약분해 보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어. 실제로 더해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근 2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맞지? 그럼 저 두 녀석을 곱하면 어떻게 되게? 합차될 거잖아요, 합차. 합차식이 될 거 아니야? 알파 곱하기 베타. 자, 그러면 4a 제곱분의 곱한 거니까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워보니까 요것도 4a로 약분이 될 거야. 그럼 여기 a 하나 남고요. 위에 c 하나 남죠. 두 근 곱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해보니까 실제로 곱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a분의 c만 남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건 거지. 뭔 소린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의 시작이자 그냥 2차 함수까지의 끝이에요. 이게 이 얘기들이. 그래서 2차 방정식 할 때, 특히나 또 2차 함수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 만드는 거 하나만 잘 하면 그냥 2차 함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뭐야? 완전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 완전 제곱 만드는 거 하나만 잘 연습해 두면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이거 따로 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제곱 만드는 거 하나만 딱 해서 x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나머지는 뭐 하면 돼?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을 해줘야 될 거는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절반과 절반의 제곱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자, 근데 이걸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한테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딱 이겁니다. 요 앞에 a가 개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완전 제곱 만들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치? 묶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 했던 것처럼 그냥 안을 묶어낸 다음에 요 상수는 밖에 그냥 냅두고 이 안에서 얘 완전 제곱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되냐 생각해서 밖으로 반대로 빼내버리면 돼요. 뭐 이건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면 될 거고. 그래서 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좀 입력이 되어 있어야 이걸 2차 함수까지 고난도 문항을 들어갈 때 얘가 뭘 말하는 거고 내가 지금 구한 게 뭘 구한 거고 그 구한 거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스텝을 나갈 건지 계획이 생긴다고. 지금 처음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애들 같으면은 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빡세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즌 블루 할 거고 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몰랐을 때 헤매는 상황이 엄청 많이 찾아올 겁니다. 특히나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을 본인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쭉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근해 공식이 이렇게 나오며 근해 공식 가지고 이 판별식들이 어떻게 파생돼서 나오는 건지. 그냥 요게 다 한 묶음이거든. 종합 세트 끝. 근데 이게 단원이 나눠져 있으니까 애들이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건 그냥 통으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알겠지? 그래서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 1번 문항은 그럼 채점 다 했나? 이게 몇 쪽이야?
그린 질문할 거 있나요? 왜 문제 없지? 자, 뭐 스텝 2까지 해볼까?